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제 도매 물가 상승률은 12.1%, 지난달에는 13.5%죠. 10월에는. 근데 11월에는 12.1%니까 조금은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밖에 이제 상승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도매 물가가 상승하면 대부분 소비자한테 전가되는데,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물가 상승분을 또 떠안아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그 다른 그 자본주의 국가보다 그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바로 직결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의 매출액도 감소할 수 있고 영업 실적이 이제 악화될 수 있고, 또 중국 기업의 부채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낮으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그런 기대는 나오지 않아요. 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부유론이기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동 부담론이죠. 그러니까 기업도 부담하고 소비자 물가에 바로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부유론이기보다는 우선은 공동 부담론이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한국 입장, 또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가, 한국의 실물 경제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에 이제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 부품 수출이 감소하거나, 또 아니면 매출액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공동 부담론인데 오늘 표현은 오히려 공동 부유론보다는 공동 부담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양극화가 극심한데 부자들은 뭐 있을 것 다 있잖아요. 자가용 있고 집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고급 외제 뭐 물건들, 가전제품 등등, 그죠? 그런 거 다 있고. 근데 월 40만 원밖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약 70%의 국민들은 이거 물가 2.3% 조금 완화시켜 준 거죠. 중국 정부가 도매 물가 상승분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인데 뭐 다른 서방 세계도 아니고, 서방 세계 같으면 중국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도 이제 성장률을 5.3% 이하로 추정했어요. 참고로 이제 올해죠. 사회과학원이 올해 연초에 8% 성장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6%도 어머니거든요. 지난 3분기에는 4.9% 성장했고 4분기에는 3%대 성장으로 추락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제가 볼 적에는 내년에 지금 사회과학원보다 또 지금까지 늘 사회과학원 예상보다 낮아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5.4% 성장했는데 3%대 성장으로 만약에 추락한다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6%를 마지노선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게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업률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대학생은 매년 거의 100만 명, 800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이 그 대학생들을 흡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중국을 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정권시장 이해관계자 중에는 우리나라 경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이 전망한 성장률이 5.3%라는 것은 뭐 원래 사례에서 보듯이 8% 성장 예상했는데 6%도 지금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5.4% 성장을 예상하면 4% 초반 내지는 3%대로 추락한다는 건데 이것은 뭐 중진국으로 그 중진국 함정 흔히들 중진국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는 지구촌 약 한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몇 개 국가가 되지 않아요. 한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만이 뭐 국가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란 말이죠. 필리핀, 아르헨티나 다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럼 중국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선은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론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공산주의 몸에 이제 사회주의 옷을 입었는데 몸도 상하고 옷도 찢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부유론 또는 공동부담론이 결국은 그 중국 특색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끼리 단합하는 그런 또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자본주의 이제 시스템 유지 내지는 중국식 그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연합 전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봐야 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뭐 한국은행이 얼마나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국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1%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0.1%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0.1%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시가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뭐 단순히 물가가 얼마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그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도매 물가는 많이 올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는 조금 올라서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간재 부품을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우리 수출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우리 그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고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러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중국 내부 상하정이나 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정부만 하더라도 미국 정도만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했지 서방 세계는 그래도 독일을 중심으로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 등 유럽까지도 지금 중국과 등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 얘기는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향후 2, 3년 동안 받을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악재성 이제 분석인데, 근데 뭐 사실 현실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미화하거나 중국은 나쁘고 미국은 좋다, 또 아니면 중국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 이런 식의 그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분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중국을 정확하게 보자, 또 미국도 정확하게 보자는 뜻에서 제가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주식 투자를 해가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데, 오히려 또 그것이 오판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지금 오늘 얘기한 요지는 중국의 11월 도매 물가 상승률 12.1%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중국 경제에 아주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한테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물론 한국 증시에 이만한 악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